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반가운 마음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불편한 질문이 쏟아질 때가 많죠. 지나친 간섭이나 무례한 말에 답답해지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분위기를 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답답한 순간에 이 한마디만 있으면 나를 지키면서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불편한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질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무례하게 경제적인 상황을 물어볼 때, 혜선 씨는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큰언니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혜선아, 너 집은 언제 살 거니? 남편이랑 요즘 어떻게 하고 있니? 순간 혜선 씨의 속이 울컥했습니다. 집 마련이 어려운 건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남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혜선 씨에게 쏠리며 누군가는 궁금한 눈빛을, 누군가는 은근한 평가의 눈빛을 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혜선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고생하며 돈을 모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욱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큰언니의 그 질문은 겉으로는 무심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과 비교하려는 미묘한 의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혜선 씨는 내심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 걸까? 왜 꼭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까?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입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사실 큰언니는 자신이 대놓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나름 신경을 쓴 것이었지만 혜선 씨에게는 이 말이 마치 나처럼 왜 못하니? 라고 들렸습니다. 혜선이도 우리처럼 잘 해내야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죠. 큰언니는 혜선의 대답을 기다리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식탁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선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바로 대답하면 상황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아 머릿속에서 재빨리 답을 찾아냈죠.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언니의 질문을 피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전환한 이 한마디. 혜선 씨는 자신의 상황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언니와의 은근한 신경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혜선 씨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경제적 이슈로 넘어갔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흘러갔죠. 긴장했던 분위기는 잠시 후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주로 자신의 성취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큰언니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를 은근히 자랑하고 상대방의 성취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혜선 씨를 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나보다 낫진 않겠지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죠. 이때 혜선 씨가 말한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는 상대방의 은근한 비교와 호기심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부드럽게 대화를 더 넓은 주제로 돌립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슈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상황을 중립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의 평가에서 벗어나면서도 내가 대화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의 감정도 상황에 의해 움직일 뿐 그것에 끌려가선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우선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상대방이 나쁜 의도로 던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 질문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의 자녀들을 비교할 때 준호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명절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촌 형이 슬그머니 대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너희 아들 대학은 어디 지원했어? 우리 애는 이번에 서울대 붙었거든. 너무 잘해서 걱정할 게 없더라고. 사촌 형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준호 씨는 그 순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도 열심히 했지만 사촌 형의 자랑 앞에서 자녀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촌 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애는 어디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요즘 같은 시대에. 사촌 형의 말은 준호 씨에게 마치 우리 애는 서울대인데 너희 애는 어딘데? 라는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지만 무겁게 받아치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을 부드럽게 넘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 아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꼭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마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 우리 애도 자기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하고 있어.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준호 씨는 사촌 형의 질문에 부드럽게 대응하면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촌 형은 그 대답을 듣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더 이상 대학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졌고 준호 씨는 자녀가 노력한 만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주로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우월해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성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을 자랑으로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마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 우리 애도 자기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하고 있어.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이 한마디가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자랑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개성과 성취를 인정하고 비교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애마다 잘하는 게 다르다는 말은 자녀의 고유한 능력을 존중하고 자녀를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더 이상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녀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도 비교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자녀가 선택한 방향을 믿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치 이야기가 과열될 때 명절이 되면 준혁 씨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이 됩니다. 매번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대화가 점점 격해지곤 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삼촌이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정치가 엉망이야. 그쪽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삼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다른 가족들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었기에 대화는 금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준혁 씨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신도 정치적 의견이 있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삼촌과 아버지에게 쏠리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화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준혁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또 말싸움으로 번지겠지. 이렇게까지 갈등이 생길 필요가 있을까? 그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다른 재미있는 얘기해볼까요? 가족들이 그의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서서히 정치 이야기에서 벗어나 다른 주제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삼촌도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정치적 의견을 나누는 것은 그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대화는 논쟁으로 쉽게 번지게 됩니다. 정치 이야기는 그만하고라는 말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감정적 갈등에서 벗어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할 수 있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을 쌓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이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정치적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 결혼 연애에 대해 지나치게 물을 때 혜영 씨는 명절마다 친척들로부터 딸의 결혼 이야기를 듣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작은 이모가 물었습니다. 혜영아, 네 딸은 언제 결혼하니?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혜영 씨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고개를 돌리며 혜영 씨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 혜영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딸은 결혼 생각이 아직 없었고 혜영 씨도 딸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절만 되면 반복되는 이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했죠. 작은 이모는 그저 가벼운 질문처럼 던졌지만 혜영 씨에게는 마치 왜 아직도 딸을 결혼시키지 않았어? 라는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친척들 역시 무언가 묻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으로 혜영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을까? 혜영 씨는 속으로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영 씨는 딸의 결혼 문제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한마디는 딸의 결혼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도 상대방의 궁금증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작은 이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주로 관심과 기대에서 나옵니다. 어른 세대는 자녀 세대가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딸은 언제 결혼하니? 와 같은 질문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녀에게는 압박감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 질문이 자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자녀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기대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딸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도 상황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압박을 주지 않게 되고 대화는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내가 자녀의 결혼 문제를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던지는 질문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자녀의 결정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굳건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명헌은 자녀 세대에게 결혼이나 연애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던지기 전엔 내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느낄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세대 차이 느껴질 때 명절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 씨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반가워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모두가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준호 씨는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어.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우리 때는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계획하고 신중하게 처리했지. 준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아들 부부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 민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다들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빨리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계획을 오래 잡기보다는 빨리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러나 준호 씨는 여전히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고 과거의 방식이 여전히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설명을 듣고 있던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잠시 정체되었고 거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그 순간 자신이 너무 고집스럽게 말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준호 씨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이랑 우리 때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참 신기해. 아들 부부도 그의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도 그 흐름에 맞추느라 고민이 많아요.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때는 우리 방식이 제일 맞다고 생각했었어. 세대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게 당연한 거구나. 이 한마디에 가족들은 다시 편안한 분위기로 돌아갔고 세대 차이로 시작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삶의 이치다. 우리 때랑 요즘은 많이 다르지라는 말은 세대 간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갈등을 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와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명절 모임, 가족 모임에서 답답한 순간이 오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배운 이 한마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해 보세요. 가족과의 대화는 작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